서울 재개발 지역의 한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믿기 힘든 사랑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67세 건설 일용직 노동자와 65세 포장마차 주인의 늦은 봄날 같은 사랑이 온갖 편견과 세상의 시선을 뚫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그 여자를 난 사랑했습니다라는 한 노인의 고백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하루. 서울 변두리 재개발 지역 오후 5시.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한 공사장에서 67살 이도현은 마지막 시멘트 포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10년을 넘게 건설 현장을 전전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야, 도현 씨.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 아침 6시에 보자고. 노기태 반장의 목소리에 이도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 저녁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도현은 낡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현장을 빠져나왔죠. 집에 가면 뭐 있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이도현. 6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집은 그저 잠자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38살 된 아들 재훈은 대기업에 다니며 잘 나가지만 아버지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그마저도 의무감에서 비롯된 짧은 통화였고요. 골목을 돌아 걷다 보면 늘 그 자리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 이도현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를 반겼어요. 1,000원짜리 지폐 8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만져보았죠. 오늘도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감하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포장마차 주인 윤정민은 65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흰 앞치마와 깔끔하게 쪽진 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소주 한 병과 작은 안주 접시를 내놓았죠. 이도현이 7개월째 매일 찾아오는 단골이었으니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따뜻한 국물 좀 드세요. 윤정민은 평소와 달리 말을 건네며 뜨끈한 어묵 국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도현은 잠시 당황했지만 어색한 미소로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첫 잔을 들이켜는 이도현의 눈에 윤정미의 주름진 손이 들어왔습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듯한 손이었죠. 그 손에서 어쩐지 아내가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6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감기 조심하세요. 윤정미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도현은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관심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남은 소주를 천천히 마시는 동안 이도현은 문득 윤정미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도현은 오랜만에 술에 취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죠. 단칸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그 포장마차에 가볼까? 이상하게도 내일이 기다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튿날 이도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을 마치고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키며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죠. 윤정민은 그를 알아보고 살짝 미소 지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이도현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 자신도 놀랐어요. 윤정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봄이 오나 봐요.
어제보다 오늘 꽃망울이 더 부풀어 있더라고요.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까지. 어색하지만 따스한 시간이 흘렀죠. 이도현은 평소보다 술잔을 천천히 비웠어요. 윤정미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그의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이도현의 질문에 윤정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경북 구미요. 벌써 30년도 더 됐네요. 서울에 온 지가. 그녀의 목소리에서 향수가 느껴졌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저는 토박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늙어가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윤정미는 이혼한 지 15년 됐다고 했고 딸 하나가 멀리 캐나다에 산다고 했어요. 이도현도 아내를 잃은 이야기와 아들과의 소원한 관계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윤정미의 담담한 말에 이도현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두 사람의 대화는 더 깊어졌죠. 이도현은 이제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윤정미도 그가 오는 시간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특별한 안주를 준비해 놓기도 했죠. 어느 저녁 이도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마시죠. 윤정미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이더니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도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죠.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겨울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건배.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피어난 미묘한 감정은 어색하면서도 따스했죠.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시며 이도현과 윤정미는 서로의 눈을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웃음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를 나서며 이도현은 윤정미에게 내일도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찾아온 봄. 이도현은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었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곧 시련을 맞게 될 거라는 것을요. 열흘 남짓 매일 이어진 달콤한 시간. 이도현과 윤정미 사이에 피어난 감정은 봄날의 꽃처럼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의 고된 노동을 마친 이도현은 포장마차로 향했죠.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야, 도현 씨. 그 포장마차 계속 가는 모양이네. 노기태 반장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이도현은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노기태의 얼굴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윤정미라는 여자. 알고 지내는 거야? 노기태의 말투에 이상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이도현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 여자 밤에 다른 일도 한다더라. 노기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도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무슨 소리야? 이도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노기태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을 이었어요. 에이, 몰랐어? 저 동네에서는 다 아는 얘기인데. 젊었을 때부터 그런 일도 하고 지금도 가끔. 알지? 혼자 사는 남자들 상대로. 이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기태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난 열흘간 알아온 윤정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죠. 아니야. 그냥 소문일 뿐이야. 이도현은 노기태의 말을 일축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포장마차에 앉아 윤정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윤정미가 물었습니다. 이도현은 소주를 한 잔 들이켰어요. 속에서는 질문이 끓어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한 병, 두 병 늘어가면서 이도현의 이성은 점차 무너져갔죠. 정미 씨, 혹시 이도현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윤정미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그 남자들하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정미는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윤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도현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녀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니, 그냥 노기태가 말하길. 이도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까지 그런 말을 믿는군요. 윤정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도현은 급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윤정미는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런 말 하시려면 이젠 오지 마세요. 단호한 말과 함께 윤정미는 돌아섰습니다. 이도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도현은 오랜만에 소주를 혼자 사 마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방에 누워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왜 노기태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까요? 왜 윤정미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다음 날 이도현은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닷새가 지나도록 포장마차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도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여자 포장마차 접었대. 다른 데로 갔다던데. 노기태의 말에 이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윤정미가 떠났다고. 그의 말실수 때문에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리 잡았던 따뜻한 감정이 사라지는 상실감도 함께였죠. 이도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윤정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포장마차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고 이도현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매일 퇴근 후 그 자리에 서서 닫힌 철문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그 자리에 섰죠. 정미 씨.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봄바람이 차갑게 그의 뺨을 스쳤어요. 이도현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그날 밤 이도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윤정미와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구미 출신이라는 이야기,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말, 그리고 가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던 이야기까지. 임대 아파트. 이도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정미가 한 번 자신의 집이 있는 곳을 언급했던 기억이 났어요. 외곽 임대 아파트 단지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주변 지역을 떠올려 보니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노기태에게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정미가 살 것으로 추측되는 임대 아파트 단지로 향했죠. 11동이나 되는 큰 단지였습니다. 이도현은 막막함을 느꼈어요.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단지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근처 슈퍼마켓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들어가 보았어요. 윤정미라고. 포장마차 하시는 분 혹시 아세요? 슈퍼마켓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노인이 말을 건넸어요. 아, 정미. 7동에 산다고 알고 있네. 요즘은 안 보이던데. 이도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서를 찾은 거예요.
칠동으로 향하며 그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칠동 앞에 도착했을 때 이도현은 다시 망설였어요. 몇 층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때 마침 단지 내 작은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든 윤정미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도현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정미 씨. 윤정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도현을 바라보는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놀람,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반가움도. 여기까지 어떻게? 윤정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도현은 천천히 다가가 말했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내 잘못이었어요. 윤정미는 장바구니를 꼭 쥐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도현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색과 야윈 모습에 놀랐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몸이. 이도현의 물음에 윤정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윤정미의 집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55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필요한 것들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약봉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도현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자 윤정미가 말했어요. 지난달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도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와 같은 단어, 항암 치료. 그 단어가 주는 무게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미는 처연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요? 게다가 당신이 오해한 그 일. 윤정미는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릴 때 술자리 접대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단 몇 달이었지만 그 소문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딸아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이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윤정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정미 씨는 저한테 소중한 사람입니다. 윤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병원도 같이 가고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그날 이후 이도현은 매일 퇴근 후 윤정미의 집을 찾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약 먹는 시간을 챙기고 가끔은 그냥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소소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포장마차는 당분간 문을 닫은 채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나는 동안 이도현과 윤정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윤정미를 위해 이도현은 매일 국을 끓여왔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요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돌본 적이 있었나 돌이켜보니 아내가 아팠을 때도 이렇게 헌신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아렸어요. 이렇게 챙겨주시지 않아도 돼요. 윤정미는 종종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에게는 그녀를 돌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67년을 살아오면서 그가 가장 갈망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이도현의 투박한 농담에 윤정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이도현에게 힘이 되었어요.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윤정미를 보며 이도현은 자신도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정미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이도현은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소파에 이불을 펴고 누웠죠. 새벽녘 윤정미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이도현은 급하게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정미는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도현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윤정미는 이도현의 팔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저 때문에 고생이네요. 희미한 목소리로 윤정미가 말했습니다. 이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해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이도현은 자신의 마음을 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책임감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윤정미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67살의 나이에 찾아온 늦은 사랑. 그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윤정미의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항암제 부작용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도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미 씨, 우리 같이 살까요? 윤정미는 놀란 눈으로 이도현을 바라보았어요. 이도현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당신의 과거도 현재의 상황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윤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잠시 침묵 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짐만 될 텐데. 이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짐이 되나요? 제게는 삶의 이유가 될 뿐이죠. 거칠고 투박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깨웠습니다. 윤정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살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지면 그때는 떠나도 괜찮아요. 이도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한 지붕 아래 합쳐졌어요. 이도현은 자신의 단칸방을 정리하고 윤정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겼죠.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도현의 아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요즘 현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걱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났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이가. 재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 이도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아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정미 씨를 소개하고 싶구나. 전화 너머로 재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는 마지못해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을 내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이도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의 윤정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아드님이. 윤정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이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훈이가 처음에는 놀랄 수 있지만 당신을 만나보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하지만 이도현의 예상과 달리 토요일의 만남은 최악이었습니다. 재훈은 처음부터 차가운 태도로 윤정미를 대했어요.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고 식사 중간에 재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잠깐 나 좀 봅시다.
이도현은 미안한 눈빛으로 윤정미를 바라본 후 아들을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재훈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셨어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훈이 어떻게 윤정미의 과거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상관없어. 정미 씨의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재훈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회사에서도 다 알게 될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그 순간 이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행복이 아니라 체면이었어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문제 있는 여자와 엮이는 것이 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내 아버지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니?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도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단단한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랄게. 이도현은 식당으로 돌아와 윤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때문에 아드님과. 이도현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선택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밤 이도현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윤정미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감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항상 아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윤정미에게 보여준 결단력보다 더 크게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언젠가 재훈이 이해해 줄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이도현과 윤정미의 동거 소식은 점점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군거림으로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들의 묘한 시선, 길에서 마주친 지인들의 어색한 인사. 하지만 점차 그 소문은 커져갔습니다. 야, 도현 씨. 그 여자랑 정말 같이 산다면서. 그 소문이 진짜였네. 노기태의 말에 이도현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살고 있어. 그의 당당함에 노기태를 비롯한 현장 동료들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야유와 놀림으로 반응했어요. 특히 윤정미의 과거에 대한 험담은 더욱 노골적으로 퍼져갔습니다. 이도현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어요. 윤정미는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몸도 약해진 상태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어요.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점점 집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든. 이도현은 늘 그렇게 윤정미를 위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윤정미가 병원에 가기 위해 아파트를 나서는데 이웃 여성 몇몇이 그녀를 향해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미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당신까지 이런 대접받게 해서 미안해요.
이도현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떠나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윤정민은 놀란 눈으로 이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내가 모아둔 퇴직금이 있어. 당신 저축도 조금 있잖아. 그걸로 조용한 시골이나 바닷가에 작은 집을 구하면 돼. 아무도 우리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하자고. 윤정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신 일은? 이도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이 그리 중요하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이제는 우리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도현은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윤정민은 포장마차 장비를 팔았어요. 그들은 인터넷으로 집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마을, 사람들의 간섭이 적고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여기 어때요? 작지만 마당도 있고 텃밭도 가꿀 수 있어요. 윤정미가 보여준 집은 4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매력적이었어요.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죠.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을 단출하게 살아왔기에 가지고 갈 물건들도 적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이도현은 아들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새 주소는 알려줄게. 내가 준비됐을 때 찾아와 주면 좋겠구나. 건강히 지내라.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이도현은 괜찮았어요. 언젠가 재훈이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이도현과 윤정민은 서울을 떠나 동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윤정민은 이도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새 출발을 하는 거네요.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동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였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우리 집이다. 이도현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이도현과 윤정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5월 그들의 작은 집 마당에는 윤정미가 심은 봄꽃들이 하나둘 피어났어요. 이도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호미를 들고 흙을 일구는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도현 씨, 아침 먹어요. 부엌에서 윤정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도현은 땀을 닦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정미가 끓인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향이 올라왔죠. 항암 치료가 끝난 지 벌써 3달이 지났네요. 윤정미는 반찬을 이도현의 밥그릇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을 떠나온 후 윤정미의 건강은 점차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암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했었죠. 그래, 이제 좀 편안해 보이네. 이도현은 윤정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 이제는 6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서로에게서 이상하게도 젊음을 느꼈어요. 아마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주는 활력이었을까요?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기쁨이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은 그 어떤 값비싼 여행보다 소중했습니다. 간혹 생각나요. 딸아이가. 윤정미가 문득 말했어요. 캐나다에 사는 딸과는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이 닿을 정도로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죠. 언젠가 소식이 있을 거야. 기다리면 돼. 두 사람은 각자의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이도현의 아들 재훈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가끔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텃밭을 가꾸었어요. 상추와 고추, 가지 등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 노동의 결실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에 두 사람 모두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만들어 먹었죠. 도현 씨가 기른 상추는 정말 맛있어요. 윤정미의 칭찬에 이도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는 과거 아내와의 생활을 떠올려 보았어요. 바쁘게 살면서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아쉬웠습니다. 정미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과 이렇게. 문득 이도현이 물었습니다. 윤정미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좋아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이도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는 윤정미의 손을 잡으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말했어요. 우리 결혼할까요? 윤정미는 놀란 눈으로 이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윤정미가 말을 멈추자 이도현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정식으로 부부로 살고 싶어요. 윤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모습에 이도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꽃이 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마을의 작은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도 비싼 반지도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식당에서 둘이서 소박한 식사를 했죠. 그것이 그들의 결혼식 피로연이었어요. 그날 밤 이도현은 오랜만에 아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통화음 끝에 재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이도현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오늘 결혼했다. 정미 씨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을 이었어요. 너에게 축하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언젠가 이해해줄 날이 오길 바란다.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차가웠지만 그래도 축하의 말이었어요. 이도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죠. 한 달 후 윤정미의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었고 의사는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텃밭에 앉아 별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도현 씨,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윤정미의 말에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런 게 행복이야. 67년을 살아온 이도현, 65년을 살아온 윤정미. 인생의 황혼기에 그들은 서로에게서 봄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던진 시련과 편견을 이겨내고 그들은 자신만의 작은 낙원을 만들어냈어요. 텃밭에서는 새로 심은 토마토 모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앞으로의 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내일은 텃밭에 무도 심을까 해요.
좋아요. 함께 심자고요. 세상이 버린 여자와 세상에 지친 남자. 그들은 서로에게 늦게 찾아온 봄이었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나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